자, 오늘 썰 진짜 많이 하네요. 여섯 번째 썰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분 누군지 아실 거예요. 네, 누구신지 잘 아실 겁니다. 네, 네, 사연으로 저를 조지는 분이죠. 사연의 길이, 양으로 저를 괴롭게 하는, 아주 힘들게 만드는, 네, 베트남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닉네임 베트남 아가씨인 분. 네, 사연입니다. 뭐 이렇게 또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또 할 말이 많으신지. 자, 우선 저에게 이렇게 사연을 주신 베트남 아가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깁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긴 사연을 주신 베트남 아가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아가씨님,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제, 오래전부터 봐왔던 아는 형과의 관계, 손절해야 할지 말지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아가씨입니다. 대략 7년째 알고 지내는 형님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형과의 인연은 PC방 알바할 때부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알바할 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알바로 들어오고 한 달 후에 그 형이 사장님 지인의 추천으로 들어왔는데 전 주말만 일하는 알바였고 그 형은 평일 야간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형이 일하는 시간도 훨씬 길고 매일같이 일하다 보니 일 적응하는 속도도 빨랐고 애초에 지인 추천을 받을 정도로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 얼마 되지 않아 가게의 매니저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제가 23살이었고 그 형은 29살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나이도 어렸고 제 성격상 비정상적인 또는 또라이 손님을 극혐했습니다. 돈을 버는 입장은 맞지만 그냥 단순 노무적인 청소 등의 일적인 부분에서만 신경 쓰고 집중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이 딸리기에 성실한 면으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일을 하면 청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손님들이 가게에 와서 시간 충전하고 먹을 거 시키고 등등 손님들이 돈을 벌어다 주고 저희 월급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님들하고 웃으며 능글능글하게 할 줄도 알아야 하고 또라이나 씹오크들이 와도 대충 앞에서는 웃어주고 뒤에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욕하면서 풀면 되는데 저는 비정상적인 걸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 옛날에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알바들이든 손님들이든 또라이 천국이라 솔직히 일할 때마다 똥 씹은 표정을 짓고 어느 날은 손님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옛 사연에서 말씀드렸죠 이미. 서면 한복판에 있는데 PC방 근처에 용업소들이 질비해 있고 주 고객층은 삐끼, 보도, 호빠 선수, 양아치, 불법 성매매 업소 사장, 아가씨, 노숙자, 대리기사 등등이었다고. 그냥 일하면서 기계처럼 일을 했습니다. 아예 안 씻고 몇날 며칠을 밤새고 냄새나는 노숙자들 근처에는 가기도 싫었고 사람 취급을 하기도 싫었습니다. 손님들 대할 때도 제 나름대로 선을 구분해서 정상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한테만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나머지 거의 80% 이상이 선수 삐끼 등의 애들이었으니 그런 애들한테는 그냥 투명하게 4,000원이요? 여기 라면이요? 이러면서 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했던 짓도 솔직히 정상은 아니었던 걸 인정하지만 정말 제 성격상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능글능글하게 귀 맞추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일해주고 돈만 받으면 되는데 굳이 라는 마음도 컸고 생활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말곤 다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일 청소 등을 하며 청결하게 매장을 꾸려가면서 사장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등 다른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점점 일하니 소문이 자연스레 당연히 안 좋은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손님들이 평일 야간 매니저에게 저 알바 존나 싸가지 없다, 제 족같다 등등의 말을 하고 그게 사장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편의상 지금부터 평일 야간 매니저는 야간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아직 많이 어리고 미숙하고 저랑 대화도 좀 해봐서 제 성격이 어떤지를 알고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아셨기에 그냥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안 혼내지는 않으셨죠. 근데 야간형은 저에게 욕도 하고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주며
이러이러한 점들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말로만 내내거리고 돌아서면 잊게 돼서 똑같이 행동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혼나고 술 한잔하고 풀고 등의 반복의 연속. 그런데 야간형 딴에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아니면 사람 만들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당연히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저를 항상 채찍질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 형과 친해졌죠. 같이 일하면서 그 당시 야간형은 150 정도를 벌었고 저는 4, 50 정도밖에 못 벌어서 경제적으로 그 형이 저보다 상위에 있었으니 자기 고정비 내고 남는 돈으로 저와 술 한잔 하면서 술값도 내주고 있습니다. 그 형은 평일 야간 고정이었지만 저는 당시 평일에도 대타도 해주고 주말 오전도 하고 평일에도 학교 안 가는 날 있으면 대타해주고 평일 주말 오전 오후 야간의 구분이 딱히 없었습니다. 어차피 일해주는 시간만큼 돈은 받으니 그 당시에는 생활비가 급한 시절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15년 1학기는 휴학을 했는데 그때는 아예 그 형과 평생 야간 평생이라 죄송합니다. 평일 야간에 같이 일했습니다. 한 사람이 카운터를 보면 한 사람은 주방을 보며 번갈아 가면서 알아서 티키타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 같이 담배 한 대 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를 알아갔고 퇴근하고 같이 술 한잔하면서 놀고 2년이 흘러온 레퍼토리가 너무 길어서 본론은 이제서야 들어가네요. 이제 본론입니까? 사실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정과 미안함 때문에 계속 사람 한 명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이란 건 오래 본 사이인데 이고 미안함은 사실 제가 어릴 때 그 형과 안지가 1, 2년쯤 됐을 때 기준 그 형한테 한 소리 듣는다고 아니면 같이 퇴근하고 여자 알바이 또는 여자 손님이랑 논다고 등등 서로 친해진 시점에서 정말 많이 야간 현형한테 얻어먹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먹는 양이 정점을 찍어서 둘이서도 고깃집 가도 10만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최저시급 5천원 할 때 그 정도 먹은 건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그 형한테 얻어먹은 게 대략 60씩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형이 다 계산했고 저는 그래도 미안해서 가끔씩 밥 한번 사고 일할 때 음료수 하나 사주고 등등으로 나름대로의 노력은 했지만 지금과 돌이켜보는 시점에서 봤을 때 약간은 미안한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갚을 필요까지는 없긴 하지만 그놈의 정과 미안함 때문에 사람 한 명과의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해하다가 2019년 말 저희 가게는 경영 악화도 사장이 가게를 팔았고 망했습니다. 그 후 각자 갈 길을 알아서 찾아갔죠. 저는 대구 조쏘 여행사도 갔지만 잘 안돼서 다시 부산 내려와 롯데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형은 포항 PC방 사장 추천받아서 갔지만 일한 지 몇 달 만에 잘리고 다시 부산 내려왔고 그 후 음식점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간 그 음식점이 망하니 자기도 다른 길 찾아서 회전 초밥집 가서 근무했지만 그것도 몇 달 만에 다시 잘렸다고 합니다. 저번에 같이 한잔하면서 얘기했을 땐 자기는 칼질 같은 것 요리 전문적으로 배워서 자기 가게 차릴 거라고. 혹시 아나? 내가 나중에 니를 알바로 써줄지라면서 꿈에 부푼 호황대 말을 하곤 했지만 지금 보면 그 형도 개차만 난 거 보니 웃기긴 하더라고요. 나이 35세 지금도 전전긍긍 하는 거 보면 좀 보기 안쓰럽긴 한데 더 웃긴 건 자기도 불난짐인데 저를 더 걱정합니다. 네 마트 일 계속하는 게 더 시간 낭비다. 그거에서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러면서요. 물론 저도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마트에서 도급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반복이 쉬운 일. 오래 해봤자 시간 낭비고 크게 봤을 때 도움 안 된다는 거. 근데 저는 당장 생계가 문제이기에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일 뿐이고 뭐 딱히 얻는다는 건 애초에 포기했고 단순히 돈 벌기 위해 가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책임감 없이 개같이 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한 명 없고 그런다고 해서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니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규직도 아니고 도급직이면 사업장이나 갑사 자기들 꿀리는 대로 행동하고 인력 조정할 게 뻔한데 애초에 파리 목숨인 걸 저도 알아서 아무리 개같이 해도 잘리면 거기서 끝이니 딱히 욕 안 먹을 정도로만 일하면서
평소에 퇴근하고 공부, 자격증 시험 준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도 떠돌이 인생을 하면서 저보고 네 앞길 걱정해라, 심각하다 이러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물론 자기도 컴퓨터 전공이니 그거 살려서 뭐라도 하면 좋으나 그 길을 못 살리는 거 보면 컴퓨터 분야로 진출할 관심이 없거나 다른 뜻이 있겠죠. 당사자가 아니라 당연히 본인의 생각을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게만 하고 서로 갈 길 찾아가면서 살다가 작년 4월쯤 산잔하고 그 후로 서로 바빠서 보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붕어 형님 만나고 상담받고 난 후 사람 맨날 만나서 신세 한탄 해봤자 나아지는 것도 달라지는 것도 아예 없는 걸 늦게라도 깨달았기에 이제는 그런데 돈 안 쓰고 그렇게 의미 없이 사람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살아오다가 얼마 전 그 야간형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챙겨줘 봤죠. 생일 선물이라고 카톡으로 치킨 한 마리 보내줬습니다. 그러더니 오 고맙다. 언제 볼까? 라고 답톡이 오더군요. 그래서 이래저래 일정 잡던 중 2월 28일이 마트 정기 휴문이 어제 퇴근하고 보기로 하고 서면에서 거의 1년 만에 봤습니다. 서로 보면서 이런저런 인생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계속 마트 일하면서 퇴근하고 더 나은 직장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고 계속 지낸다고 얘기했고 그 형은 회전 초밥집도 메로나도 망해가니 인원 감축한다고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본인 나름대로 인생계획 설계하다가 국비 지원으로 전기 교육받아서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로 가든 여기 쪽으로 가든 그건 본인의 사정이고 문재인이 뭐 제가 왈가불가할 자격도 없고 제할 바는 아니지만 그 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안타까운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뭔가 존나 심각하게 찌들어 있는 게 표정에서 드러나고 눈에 훤히 보입니다. 항상 자신감 없이 기죽어 사는 것 같지만 얘기를 하면 본인 실드 차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자기는 전혀 아니니까 그딴 위로 필요 없다 하고 인생이나 걱정하고 신경 쓰라고 역공격을 합니다. 6살이나 어린 동생이 형한테 좀 기 좀 펴고 살라고 35살도 나이 존나 많은 거 아니라고 뭐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예전에는 야간하면 몸 상하니 뭐 찌들어 산다는 게 이해는 됐지만 지금은 평일 9to6 교육받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으니 좀 숨통이라도 트이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세상 다 산 사람처럼 항상 찌들어 사느냐라고 말하는 게 선 넘은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딴에는 정말 그 형이 측은해서 해준 말인데 그 형은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나 잘할 것이지 누가 누구한테 뭐라 하노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그 형 말로는 옛날에 무리했던 게 이제 다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얘기할 때 분위기도 어떻게든 제가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뛰어보려고. 근데 문제는 그 형 표정에서 제가 먼저 그 형을 선전한다고 해서 자기도 딱히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있으면 있는 거고 많으면 많은 거고 이런 스타일이 딱 네가 필요 없으면 나도 필요 없다. 또한 그 형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아둔 돈도 없고 오히려 굿비 받으며 공부하니 벌이가 없으니 생활비비 대출 월 200씩 받으며 지내고 있더라고요. 훈련 기간이 6개월이니 지나면 1200 플러스 이자의 빚을 지는 것인데 그것도 자기가 감당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본인의 인생이고 제가 뭐라 할 자격은 없으니 딱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보기 좀 그래서 왜 돈을 안 모아놨냐고 말했지만 병원비 나가는 게 60에서 100 가까이 나가는 게 돈 모을 겨들이 어딨노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는 한번 형이 저에게 여윳돈 좀 있냐고 물어봐서 1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예전에 그렇게 얻어먹은 그놈의 정과 미안함도 있고 그냥 이 사람이 먹튀해도 상관없으니 그냥 선전용으로 시험해 본다고 생각하고 빌려줬습니다. 근데 자기는 며칠에 갚는다고 했지만 그게 딜레이 됐고 뭐 결국은 갚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더 이상 그 형을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자들이 오랜만에 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술 마시고 얘기하는 게 거의 전부지. 그래서 이래저래 인생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항상 추쳐져 있는 모습도 보기 안 좋고 항상 찌들어 사는 모습도 보기 안 좋고 뭐 제가 분위기를 안 올리면 자기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고
뭐 그냥 본인도 딱히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저도 솔직히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을 재미로만 만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냥 억지 텐션을 부려 하는 것도 그렇고 만나는데 가음이 전혀 없습니다. 동생도 생각이 있듯이 동생 딴에 생각해서 말해주면 이나 잘하라고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니 아니 동생이면 형한테 뭐라 조언해줄 수도 없는 건가요? 형이면 동생 따위의 조언은 들을 가치도 없는 건지 이게 정말 선 넘은 행동인가요? 앞으로도 당연히 서로 살아가면서 보는 날보다 안 보는 날이 훨씬 많겠죠. 봐봤자 1년에 한두 번이겠죠. 서로 갈 길 알아서 잘 달리다가 근데 예상해보면 막상 다시 본다 해도 똑같은 감정 느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사람을 비즈니스로 보고 못 놓는 쓰레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형이 컴퓨터 관련으로 해박하니 컴퓨터 살 때나 문제 있을 때 도움 받으려고 일하는 건지. 근데 제가 그렇게 쓰레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사람 대부분이 비즈니스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필요에 의해 찾고 필요 없으면 평소에 연락도 안 하고 생각 자체도 안 하는 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놈의 전과 미안함 때문에 지금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읽다가 침이 마를 것 같아가지고 말할 때마다 좀 꼬였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글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런 글 내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글 다 읽었으니까 일단 물 한 잔부터 마시겠습니다. 어, 힘들다. 간만에 또 긴 글 읽으니까 힘드네요. 아니 이거 앞전에 사연을 많이 읽다 보니까 물 한 잔 더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다. 남해님 중간에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우리 승균님도 반갑고요. 여러분 열심히 이느라 고생한 저한테 수고의 파란 밥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오세요.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내용만 존나 길지 솔직히 좀 별거 없는 내용이야. 내용만 길지 별거 없는 내용이에요. 뭔가 이 사연을 길게 적어가지고 날 테스트한 느낌이야. 매번 있는 거지만 이런 사연은 있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베테랑 아가씨님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이거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연은 벌써 20번째입니다, 20번째. 이거 즐기고 있는 사람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약간 변태기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사연, 내가 고분고분하게 다 읽어주니까.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사연을 길게 읽어줄까나, 이거 뭔가 테스트한 느낌이야, 뭔가. 테스트 받는 느낌이야. 사실 내용을 봐서 아시겠지만, 내용은 특별하게 솔직히 뭐, 크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형이 있는데, 그냥 옛날 생각해서 계속 만나야 되냐? 아니면, 한 번씩 연락 좀 해봐야 되냐? 관계를 유지해야 되냐? 이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러면 물어볼게요. 베트남 아가씨님, 왜 손절을 못하는 겁니까? 왜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난 그거부터 여쭙고 싶어요. 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정과 미안함 때문에? 아니, 뭐 정과 미안하며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돈독한 사이도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정과 미안함을 거둬날 정도로
그렇게 돈독한 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거잖아. 알바 오래 하면서 그냥 밥같이 먹고 그거 다잖아. 한번 거하게 손절한다고 일단 저한테 한번 거하게 서시고요. 저한테 한번 거하게 서십시오. 지금 여러분 저한테 한번 거하게 서. 나 힘들어 죽겠어 지금. 이 여섯 번째 썰이죠. 여섯 번째 썰이 이렇게 긴 거 주면 어떡해. 어? 차라리 첫 번째 썰을 1번 빠따로 주던가. 어? 이미 다섯 가지 썰을 해놔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혀가 지금 침이 마를 날이 없는데 이렇게 장문의 고민 사연 보내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아, 나 참.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연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굳이 이거 뭐 정을 거론하고 그동안에 만났던 어떤 뭐 관계 굳이 이거를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알바하면서 이런 사람하고 엮일 수 있잖아. 형 동생 할 수 있는 거. 근데 알바 끝나면 남이야. 어? 알바하면서 뭐 같이 일하면서 파트타임 일하면서 뭐 친해지거나 밥 같이 먹고 어? 밥 같이 먹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정말 중요한 사이다.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오랫동안. 아니 그런 거 없잖아요. 자, 니 마셔야 돼. 알바로 만난 사이는 알바를 관두면 끝이에요. 나도 알바 안 해봤는지 아세요? 알바 많이 했어요. 근데 알바로 만난 사이는 알바 관두는 순간 그냥 만날 일이 없어요. 마주칠 일이 없어. 알바를 했기 때문에 만난 거지. 이게 무슨 학교에서 만난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여러분. 학교나 어떤 동네 친구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동네 친구도 아니고 학교에서 만나는 뭐 선후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알바 돈 벌다 보니까 마주치다 보니까 마주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좀 형 동생 하면서 보냈고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일 끝나고 해퍼 몇 번 풀고 그 형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먼저 사준 거고 그게 다 아닙니까? 아니 그게 다잖아요. 여기 뭐 더 있습니까? 뭐 얘기하고 거론할 게 있나요? 그거 말고는 없는데요. 자, 베트남 아가씨님 잘 들으세요. 알바는 알바일 뿐이에요. 그냥 내가 거기서 돈을 받고 돈을 받았으면 그걸 땡이야. 그 안에 관계, 뭐 사장님과의 관계, 알바 같이 한 사람과의 관계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알바를 관두면 그동안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알바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알바 다 해요. 알바 하다 보면 뭐 좋게 같이 일하고 나쁘게 같이 일하건 간에 알바하다 내가 뭐 이런저런 사이로 간두게 되면 더 이상 만날 일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들도 나를 만나고 싶지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지극히 이상한 겁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중원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인생 얘기 많이 해보면서 그 형도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저도 그 형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붕어 형이 말대로 그렇게까지 돈독한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인생 얘기 많이 했지만 인생 얘기 많이 한 것 뿐이지 베트남 아가씨 직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거지. 그러면 누구는 뭐 인생 얘기 안 합니까? 다 하는데 인생 얘기 많이 했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을 안다? 라고 볼 수 없어요. 실 베트남 아가씨 실제 뭐 집안 환경이 집안 사실 모르잖아. 안 봤잖아요. 안 겪어봤잖아.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라니까요.
말만 하는 거지 실제로 모르는 거야. 자, 베트남 아가씨는 잘 들으세요. 그 형 뭐 인생 얘기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실제 사실 모르잖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얘기만 들은 것 뿐이잖아요. 말뿐인 거잖아, 말뿐인 거. 말로 듣는 거하고 현실을 진짜 실제로 마주치는 거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알바로 만난 사람이 현실을 실제로 마주칠 필요가 없지. 그냥 일 같이 하고 돈 받고 땡이지 그냥. 안 그래요? 베테랑 아가씨님은 뭐 본인이 특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같이 알바한 사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알바하면서 그냥 마주치고 얘기 몇 마디 나눈 사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 잘 들으세요. 알바였다거나 알바를 같이 했던 사람끼리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정에 대해서 알거나 가깝게 지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난 솔직히 베테랑 아가씨님 이상해요. 뭘 그렇게까지 가깝게 지내고 하는 건지. 글쎄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걸 그렇게 7년 동안 같이 알고 지내고 뭐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고 막 정말 도움 주고 정말 필요하고 끈끈하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만나도 할 말도 없고 별로 뭐 그렇게 도움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왜 연락했나 왜 만나 싶기도 하고 맞잖아요. 솔직히 어제 만났다면서요. 어제 그 생각 들었잖아요. 어제 솔직히 만나놓고 아 내가 이 사람 왜 보려고 했지? 뭐가 반갑다고? 우리가 그렇게 뭐 소중한 사이였나? 굳이 알고 지낸 사이였던가?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오래 만났고 해서 무조건 좋은 관계라 볼 수 없고 사람 다 거친다고 그게 다 인연이 되지 않더라고요. 살아가 보니까. 음? 자,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자, 베트남 아가씨니 이거 님한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베트남 아가씨니 그분 인생 관계 그런 거 걱정할 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님 발등에 놓인 거 크지 않나요? 그 님이 지금 발등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이 그분이 해결해 주거나 도와줄 수 있어요? 님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분 뭐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해봐야 뭐 본인이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을 뿐더 내가 뭐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잖아 지금. 님도 지금 해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하러 그분 뭐 앞으로 인생 뭐 관계 이런 걸 왜 얘기합니까? 왜 그런 관심 가지나요? 본인 사는 것만 집중하면 돼. 본인 사는 것만. 이런 생각 가진다는 것 자체가 본인 사는 거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 한다는 거죠. 베트남 아가씨는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만남에 대해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사력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나이 먹고 하잖아. 그럼 내가 사는 게 중요해져. 내가 사는 게. 내 먹고 사는 게 그냥 1순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그게 관심을 못 가지고 신경을 못 써요. 당연히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내 먹고 사는 게. 내가 당장 엎어지게 생겼는데 뭐 남들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해.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거, 일 나가는 거, 돈 모으는 게 그게 더 중요하잖아. 맞죠? 내 입에 푸시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베트남 아가씨님도 내일 당장 일 나가서 돈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돈 벌어서 빨리 학자금 대쳐갖고 누나한테 빌린 돈 갚고 이지 준비하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맞잖아.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챙겨주고 싶어도 챙겨주지도 못하잖아, 지금. 날 챙겨줘, 날. 날 챙겨줘. 어? 나도 안 챙겨주면서 왜 그 사람 챙겨주겠다는 거야? 나부터 챙겨줘, 나부터. 나는 이렇게 사연 존나게 적어가지고, 씨, 사연 보통 사람은 4배, 5배 적어가지고, 사연은 조져가지고, 입에 침 나는 날도 없이 그렇게 막, 고문에 가까운, 어? 괜히 내가 막 갑자기 막, 감수적으로 동의해버리네. 나한테는 그렇게 사연으로, 어? 맨날 사연으로 이렇게 막 애누리하고 디스카운트하고, 그렇게 해놓고 뭐, 자기도 없다 하면서 힘들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 정작, 뭐, 내가 더 신경 써줘야 되냐? 신경 써줘야 돼. 여유가 어딨어, 님이. 누가 보면 님은 뭐 돈 많이 벌고 모아놓은 돈도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줄 알겠네.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본인 사는 것도 힘들면서 뭘 신경 쓰고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까놓고 얘기하게 그분이 뭐, 아니, 그냥 그분이 사준 거지. 그냥 그분이 돈 많이 버니까 그땐 사준 거지. 형의 입장에 사준 거지. 뭐, 내가 사줬으니까 너 반드시 너 사줘야 된다. 이것도 아니잖아. 맞잖아요. 얻어먹은 거 얻어먹은 거고. 그리고 다 팩트로 얘기할게. 더 팩트로. 님이 그렇게 동정을 준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가씨님. 님은 굉장히 본인이 착해 보이죠? 인간적 보이죠? 제가 봤을 때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저게 굉장히 뭔가 좀 나쁘게 하면 굉장히 가증스러워 보여요. 뭐냐 하면 차라리 저렇게 어설플 것 같아 서로 각자 인생 살면 되는 건데 괜히 어설프게 관심 가지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오지랖 뿌리면서 그 사람 신경 건들고 하는 게 난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보는. 베트남 아가씨는 지금 저렇게 어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그분한테는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분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이런 소리 나한테 왜 하냐 싶은 거야. 그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지도 힘들지 않나? 지도 힘들면서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뭐 어? 동정표를 주는 거야? 뭐 난 자존심도 없는 줄 아나? 누가 지보고 해달라고 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은 어제 만나가지고 나름 저분한테 나름 뭐 신경도 써주고 뭐 관심도 주고 도와줬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지 인생을 똑바로 살 것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님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린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님은 저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야. 님 딴에는 생각해서 얘기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저 사람한테 신경을 더 쓰게끔 만든 거예요. 그럼 얻어먹어 70억 은혜를 굳이 안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님도 웃겨. 그거를 7년 전에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웃겨요.
그걸 아직까지 평생 기억할 거면 한간 넘을 때까지 기억할 거예요? 아니면 씨 뭐 처음부터 있잖아. 먹을 때 이거 장부에 적어 놓을 테니까 형한테 얻어먹은 거 장부 적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 형이 먹고 싶으면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든가. 베테랑 아가씨는 잘 들으세요. 님 그동안 그 사람 못 만났잖아요. 그 형이라고 하는 사람 못 만났잖아. 그 형이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함부로 내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안 돼. 잘 모르면. 그분도 아는데 사정이 있는 거야, 사정이.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야. 그분만의 고충이 있는 거야. 차마 님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라고 해서 그러고 싶겠어요? 님은 잘 알지 못하잖아, 솔직히 오랫동안 못 봐가지고. 못 봐가지고 정말 어제 이제 봤는데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 그게 진짜 도움이 되겠다. 어? 그럼 70만 원 얻어먹은 은혜리 지금 어제 갚은 거네요. 치킨 한 마리하고 저거 저런 식으로. 저는 하나도 안 고마울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그 형이랬다 하면 하나도 안 고마웠을 것 같아. 치킨 한 마리 줘놓고 이딴 식으로 사람 모함을 줘버리네. 좋은 놈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가씨님. 오히려 나는 진짜 솔직히 얘기할까요? 더 팩트를 얘기할까요? 아가씨님은 그 사람을 손절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지만 그분은 이미 님을 손절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만나놓고 님은 손절할까 말까 고민할지 모르겠. 님이 뭔가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먼저 저기서 선을 끌었는지도 몰라. 이번에 만나고 나서 와 얘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앞으로는 안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다. 먼저 선수를 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가씨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손절하고 본인 인생만 신경 써요. 본인 인생만. 내 경험상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래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오히려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관심을 가지면 이게 누가 돼요? 심심이만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 수 없는데 관심만 주고 뭔가 신경 쓰는다는 게 제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신경을 긁는 거야 이게. 신경을 긁는 거예요. 나한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거지.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붕어 형님이 다른 사람한테 100만 원어치 뭘 얻어먹었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생각 없으세요?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라든지?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가씨니. 그냥 얻어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그분의 어떤 말친구가 되었어요. 그분의 술친구와 밥친구가 돼준 거야. 그것만으로도 욕하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난 그렇게 얻어먹지도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베트남 아가씨니. 일단 나는 그렇게 얻어먹지도 않아. 그런 행동은 안 해요. 얻어먹을 만한 행동은 안 해. 이유 없이 얻어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얻어먹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이상 뭔가 도와줬다고는 했겠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봐봐요. 아가씨님도 보면 님도 그냥 얻어먹은 게 아니야. 얘 보면 알바 떼방도 많이 해줬잖아요.
저분이 사정 있어가지고 일 못한다고 했을 때 땜빵도 많이 해줬잖아. 그럼 쌤쌤이야, 쌤쌤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정현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알바로 만난 사이 아직까지 연락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이건 우정이 아니라 금전적인 관계 같은데. 아니, 금전적인 관계도 아니에요. 돈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이 그냥, 그러니까 저분도 있잖아요. 님한테 나중에 내가 사줬으니까 너 나한테 뭐 해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동생이니까, 그리고 내 힘든 것도 도와주니까 그 보상으로 사줘야겠다 사준 거지. 내가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너 반드시 나한테 줘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님도 그만큼 뭔가 도와줬잖아. 여기 보면 저분이 알바 빵꾸 쳤을 때 님이 땜빵 해줬잖아요. 사정 있을 때. 그거에 님이, 그것도 님 도와준 거예요. 약간 도와준 게 아니라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그게. 여기 보면 땜빵 많이 해줬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건 뭔데요, 그러면? 어? 도와주고 했잖아요. 손발 대줬잖아. 그럼 된 거야. 그때 그거를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베트남 아가씨는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인간관계를 대입해버리면 졸라 피곤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인간관계가. 원래도 피곤한데 정말 복잡하고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맞죠? 저런 걸 일일이 다 걸고 덮어서 저 사람 얼마 사줬다, 얼마 사줬다, 이걸 다 나중에 내가 사줬으니까 갚아줘야 돼. 보답해.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씹어 한푼 남김없이 다 해버리면 사람 겁나서 못 만나요, 여러분. 진짜. 어? 겁나서 못 만난다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거는 베트남 아가씨님 이상한 거. 그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상한 거예요, 본인이. 과거에 몇 번 이제 좀 사준 거를 평생 뭐 갚아줘야 된다는 그거를 의무감을 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거기에 굉장히 양심적으로 찔려 한다는 건 본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야, 베트남 아가씨는 정말 집요하다, 집요해. 아니면 붕어 형님이 아는 동생한테 100만 원치 사줬다고 했을 때 그 동생과 제 사연과 똑같이 일로 만난 사이라고 쳤을 때 그 동생이 자기 인생 살아간다고 연락 안 하고 손절해도 그 동생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없으실까요? 안 느껴요. 전혀. 일단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아가씨는 그거 자체 생각을 안 해. 님처럼. 구구절절하게 생각 안 해요. 내가 100만 원치 사줬다는 거, 내가 100만 원치 사주고도 그만한 돈에 여유가 있었으니까 사준 거겠지. 땡전 앞으로 없는데 100만 원치 사줬겠어요? 내가 100만 원치 사줬다는 건 적어도 한 4, 5천만 원 벌었으니까 100만 원 정도의 지갑이 열었겠지. 저 100만 원치 사주더라도 경제적으로 아무런 탈이 없으니까 사줬겠죠. 나도 돈이 없는데 100만 원치 쥐어 짜내가지고 사줬겠냐고요. 어? 손절해도 연락 안 돼도 알아서 살겠지. 그냥 기억조차 생각 안 날걸요, 아마? 님처럼, 정말 내가 정말 100만 원치 사줬는데, 씨, 생까고 이제 연락도 안 하네. 뭐 이런 인정머리 없는 녀석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님처럼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일일이 막 그렇게 구분 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 어? 그때 내가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사줬으는 거고, 그 100만 원치를 사주더라도 나는 그거 100만 원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전재산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100만 원 탈탈 털어가지고 걔한테 사줬겠어요? 아니잖아요. 100만 원치를 사줬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돈을 버니까, 그 이상의 돈을 벌고, 그리고 얘한테 쓰는 돈이 안 아까웠으니까, 그리고 얘가 그만큼 내한테 신경 써주고 형 대우해주니까
100만 원치 사줬던 거예요. 얘가 100만 원치 사준 만큼 그만큼 뭔가 도와주는 게 있으니까 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친구가 얻어먹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한테 받아먹을 생각 추워도 없고 하나도 안 아깝고, 설령 그거 뭐 나중에 시간 가서 연락 안 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뭐 알아서 어딘가 잘 살고 있겠지.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님처럼 야 100만 원어치 사줬는데 야 시간 지나다 연락도 안 하고 뭐 이런 인정머리 없는 녀석이 다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웬만하면 저렇게 얻어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맞아요. 퍼기님 말이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얻어먹지 말든가. 베트남 아가씨 얻어먹지 말든가요. 그동안 넙죽넙죽 팔아먹어 뭐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양심이 찔릴 것 같았으면 왜 그렇게 그동안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저 같으면 한 번 먹고 괜찮습니다, 저 그냥 집에 갈게요, 형도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든가. 안 그렇습니까? 참 인생 힘들게 산다, 힘들게 살아 진짜. 인생 인생 정말 피곤하게 산다 진짜. 가뜩이나 한국 사람도 인생 피곤하게 사는데 이번에 진짜 피곤하면 그거 달리시네 진짜. 보통 사람들 가면 신경 안 쓸 거를 본인은 굉장히 지대하게 신경을 쓰네요 진짜. 지대하게 신경 써가지고 사연을, 이것도 보면 별거 아닌 사연이잖아 여러분. 별거 아닌 사연, 냉정하게 말해서 이렇게 길게 쓸 필요도 없잖아요. 이걸 막 구구절절하게 어떻게든 쥐어 짜내가지고, 쥐어 짜내고 풀리고 방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연 소개하는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고. 어? 그냥 간단한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전에 알바로 지냈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제가 힘들 때, 어렸을 때 많이 사줬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돼가지고 이 형이 만났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힘들어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거를 갚아줘야 됩니까? 안 갚아줘야 됩니까? 이미 연락 안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 양이가 10분의 1을 줄걸요? 이거 10분의 1. 내용은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뭐 적을 필요가 있냐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각자 인생 살면 된다고. 그런데 뭐 나보고 붕어 형이 만약에 100만 원 사줬는데 갑자기 연락 안 되면 그 형이 어 억울하지 않냐? 아니면 나보고 붕어 형님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 얻어먹어서 양심이 찔리지 않냐고, 신경 쓰이지 않냐고. 이런 걸 누가 이렇게 집요하게 생각을 하냐 말이야, 집요하게. 아니 여러분, 이렇게 집요하게 생각을 안 해도 굉장히 대한민국 사는 거 힘들고 팍팍하잖아요. 어? 팍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생각을 하나요? 베트남 아가씨는 잘 들으세요. 이런 거에 굉장히 목매고 집착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지금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에 왜 1회 입이 안 합니까? 이런 거에. 누가 사주고 말고 왜 1회 입이 안 합니까? 이거 신경 안 써도, 1도 신경 안 써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거, 해결해야 될 거, 감당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거가 신경 써버리면 가뜩이나 복잡한 이 대한민국 세상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진짜. 어? 이거 신경 안 써도 팍팍하고 힘든데. 베트남 아가씨님, 너무 별거 아닌 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안 좋아요.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나열하면 생각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어? 아니다 싶은 건 아니라고 딱 잘라내야 돼. 아니다 싶은 거는. 끝났다 싶은 건 끝났다고 종집을 찍는 것도 미덕이에요, 미덕.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님한테도 괜찮고 그분한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베트남 아가씨님 또 해나가야 될 게 많잖아,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거.
해결해야 될 거, 숙제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베트남 아가씨 이거 비유랄까요? 어떤 비유냐면 학교에서 나보고 내라고 숙제가 엄청 많아요. 대여섯 개가 돼. 근데 그걸 내팽개치고 친구랑 놀러 가겠다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자, 괜한 그놈의 정과 미련이라고 하셨는데 정도 아니고 미련도 아닙니다. 그냥 오지랖입니다. 오지랖과 집착입니다. 님은 여기에 정과 미안하 미련으로 이렇게 미안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과 미안 아닙니까? 아닙니다. 괜한 집착과 오지랖입니다. 그럼 생각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정이라고 얘기했으면 왜 평소에 그동안 연락을 안 하셨는데요? 왜 평소에 그동안 자주 만나고 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본인이 정이라고 했는데. 만날 수 있었잖아요. 만나려면. 연락하려면 연락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연락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연락 안 해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분도 나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셨고 다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 얘기했잖아요. 그게 정이라고요? 난 오지랖이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님은 정과 미련이 아니라 집착과 오지랖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괜한 집착과 오지랖은 본인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아가씨님. 명심하세요. 님은 그동안 정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정이 아니에요. 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각자 인생 살고 신경 안 써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씨님도 그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 사는 거 신경 쓰고 사시기 바랄게요. 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아가씨님이 뭔가 본인 인생을 똑바로 통찰하고 제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여기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살고 있으면 뭐 어떻게 살고 자시고 신경 안 씁니다. 내 인생에 제대로 집중하고 있으면. 아가씨님, 본인 인생에 제대로 집중합시다. 집중해도 모자를 판이에요. 집중해야 그나마 내가 가진 어떤 굴레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 집중합시다. 각자 인생에.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